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광훈 대표회장 취임 후 첫 임원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루안다와 탄자니아, 인도 등 제3세계의 학생들이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 국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던 이들의 입학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내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제5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와 월드비전, 전주 시온성교회가 우간다 나마뇨니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3.1운동 당시 기독인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읍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계에서는 100년 전 기독 선배들의 애국심과 신앙적 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던 1919년 3월 1일, 이날 공표된 독립선언서에는 민족구성원 대표로 종교 지도자 33명이 서명했습니다.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등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인과 더불어 총 48명의 민족 대표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 중 24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100년 전 하나가 됐던 종교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 자유, 상생,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됐다는 점을 통해 현재의 한국교회가 종교 연합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하여 종교 연대를 이루었다. 동북아 평화를 이룰 때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와 불교, 천도교 또는 다른 종교들이 이제는 종교 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일에 나설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단초를 3.1운동에서 얻었다. 박 이사장은 종교와 종파가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일을 해내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평화협력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도 역설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독일교회를 예로 들며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게 17년간 지원한 약 62조 원 중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지원한 지원금이 3조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평화의 본보기이자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을 위한 다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발생한 독립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와 조화를 이루며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통일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앞둔 한반도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광훈 대표회장 취임 후 첫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새로운 임원 임명과 3.1절 행사 발표 등 굵직한 안건 처리를 예고했지만 언론엔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임원회 종료 후 전 대표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원 구성부터 밝혔습니다. 진경 대표회장에 오재조, 강영선 목사 등 3명이 추가 임명된 것을 비롯해 공동회장 13명, 공동부회장 10명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어 징계자 해제 안건에 대해서 전 대표회장은 징계와 제명, 자격 정지 등을 희년의 개념으로 모두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상대방에서 고소 고발을 취해야 하는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선교회와 김희선 장로에 대한 징계는 보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기총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변동사항이 있었던 3.1절 행사에 대해선 대회장의 길자연 목사를 임명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교연과의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엔 엄신영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정광훈 대표회장은 이날 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3.1운동을 왜곡하는 정부의 행태는 범죄라면서
이런 정부가 주도하는 3.1절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세계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한 한국교회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식에선 인도와 탄자니아 등 11개국 학생들이 국내 교회의 후원을 받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섬김이 넘쳤던 현장을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인도, 르완다, 우간다 등 제3세계 학생들이 단상에 올라 장학 증서를 받습니다. 11개국 15명의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고국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먼 나라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되고 돈을 모으고 교회도 세우고 싶어요.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학문을 경험하게 된 건 한국교회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후원교회들은 제3세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세계 선교에도 헌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본인은 정직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자기 나라에 가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교육 사역을 담당할 백석대학교도 기쁜 마음으로 제3세계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이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하는 일과 신앙인으로 발전하는 일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진력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3세계 사업을 추진한 백석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세계 선교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국내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 제5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실업인회는 올 한해 다음 세대 사역과 사회 공헌 사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이승률 중앙회장은 실업인회의 청년분과를 활성화해 청년들의 올바른 창업과 자립을 돕는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일자리 연결 사업 등 사회 공헌을 위한 사역도 함께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올해 한국대회는 오는 8월 13일부터 3일간 경북 경주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실업인회가 매년 한 차례 진행하는 한국대회는 수천 명의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모여 일터 사역의 비전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실업인회는 올해도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은혜로운 크리스천 기업인 단체가 되도록 모든 회원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와 월드비전, 전주 시온성교회가 우간다 나마뇽이 지역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는 구티비와 월드비전이 공동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체인지 더 월드에 참여해 우간다 나마뇽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황 목사가 방문하는 우간다 나마뇽이 지역은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대부분 강수에 의존하는 농업에 종사하지만 가족들의 식량을 지급하기 급급해 저축 없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새 단체는 지역 내 에이즈 지원센터와 연계한 치료와 상담 등 의료사업과 종자 배급과 농작물 보관, 작물 판매를 위한 교육 등 소득 증대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차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전라도와 광주광역시 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 본향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에는 광주 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는데요.
3차 캠페인이 진행될 제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복음의 전함의 복음 광고 모델이자 6남매의 아빠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박지현 씨도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전라도와 광주광역시를 지나 제주도로 이어질 복음의 불씨가 앞으로도 뜨겁게 타오르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복음의 전함의 복음 광고 사역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마랑가트 선교회는 파라과이에서 35년간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한 고용철 선교사가 설립했습니다. 마랑가뚜는 과라니족의 언어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고용철 선교사는 사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송 개국 예배를 드리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모의 건강이 회복되고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인사동과 홍대거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시몹이 펼쳐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멘토 비보이 팀과 함께 마련한 행사인데요. 다가오는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플래시몹은 27일 저녁 6시 인사동, 7시 홍대 앞에서 다시 한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감리교단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100년 전 신앙 선배들의 독립정신과 나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을 배우고 신앙적 유산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하는 두 번째 회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기본적인 뼈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면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사전 실무 협상 인력이 대부분 교체된 것이 가장 주목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한 교통편도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란 예상을 깨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당일 회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늘어난 것과 별다른 우여곡절 없이 순탄하게 회담이 진행됐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처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333명을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6명, 건국포장 10명, 대통령표창 297명 등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적을 발굴하고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포상자 중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태형을 받은 농민 홍재택 선생,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 중 체포돼 순국한 의병장 정대혁 선생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과 문학가, 학생 등의 훈장이 추서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전유물인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결제 시스템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공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 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든 결제 사업자와 은행 사이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신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 모 교수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신대 신학대학 교수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피해자와 학교 구성원, 전국교회의 용서를 구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신학대학에 속한 모든 교수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교수단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학교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신대는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과 함께 3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3.1운동 역사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또 내달 6일 3.1운동 100주년 기념특강을 진행하고 말씀 묵상집도 발간합니다. 사단법인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가 내달 3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스코필드 박사와 손정도 목사를 조명하는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행사엔 스코필드 박사의 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와 손정도 목사의 손자 손명원 장로가 대담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내달 18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성애 아카데미를 엽니다. 아카데미엔 김영길 목사, 김지연 약사, 조영길 변호사, 이정훈 교수가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합신총회는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